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규쌤의 과학 시간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Let's go. 자, 오늘부터 우리는 지구 내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시추법입니다. 자, 시추법이란 무엇이냐? 자, 바로 직접 땅을 뚫어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 땅을 뚫어서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을 시추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화산 활동이 있을 때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방법이고, 자, 간접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 이 지진파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지진파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자, 먼저 지진이란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걸 경계로 해서 지금 땅이 어긋나고 있어. 얘가 이제 비틀리게 되면서 여기 이제 마찰이 생기겠지. 이 마찰에 의해서 여기서 진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진동이 발생돼서 퍼져 나가는 거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고, 이 진동이 발생되는 지점을 진원, 그리고 진원에서 곧바로 위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 지표면의 한 부분을 진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원에서 발생된 이 진동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 진원에서 발생한 진동을 우리는 지진파라고 합니다. 자, 이 지진파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통과하는 이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전파 속도와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지진파는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질수록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전파 속도와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지진파는 두 종류가 있는데, P파와 S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P파와 S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위에 P파는 자, 오른쪽으로 진동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동이 전달되면 얘네들이 진동하는 방향은 이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오른쪽 앞 뒤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전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S파는 좀 다릅니다. S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얘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위 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자, 그럼 P파와 S파의 특징을 정리합시다. 자, P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의 방향이 평행하다라는 거. 자, 반면에 S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라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두 파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P파는 1초당 7에서 8km로 나아가고, 자, S파는 1초당 3에서 4km를 나갑니다. 자, 둘 다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속력이 빠릅니까? 그렇죠. P파가 S파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을 다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P파와 S파 중에 어느 쪽이 더 빠르죠? 그렇죠. P파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P파가 먼저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S파는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기 도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지진파의 성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성질이 통과 물질에 따라서 전파 속도와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P파와 S파의 속력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 우리 지표면에서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걸 의미를 하고, 그 깊이에 따른 P파와 S파의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 4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얕은 구간에 한번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천쯤, 그 다음에 5천 좀 넘어서 한번 변하죠. 자, 이렇게 세 부분에서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구의 내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여기 P파는 계속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여기 S파는 갑자기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를 다 통과할 수 있지만, 자, S파는 고체밖에 통과 못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 부분이 바로 고체가 아니라는 거
고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파를 이용해서 이제 내부를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밝혀낸 지구의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각, 두 번째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나와 있고요. 이렇게 속도가 변화되는 그거를 경계로 하여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럼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지각입니다. 이 지각은 대부분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즉 고체죠. 자,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입니다. 멘틀. 자, 이 멘틀은 고체는 고체인데 이렇게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고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각, 즉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죠. 이 지각과 멘틀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지각과 멘트 이 경계를 우리가 모호루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모호면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모호하다 해서 모호면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핵입니다. 외핵. 자, 외핵의 좀 특징적인 점은 여기 에스파 보세요. 에스파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외핵 부분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지? 그러면 에스파가 통과 못 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에스파는 통과 못 하기 때문에 이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핵. 자, 내핵은 일단 외핵에서 에스파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에스파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여기 피파를 보면 이 내핵 부분에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피파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내핵은 다시 고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파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시추법, 직접 땅을 뚫는데 지구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되는데 이 직접 뚫을 수 있는 깊이는 13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추법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지진파 연구가 있습니다. 지진파는 먼저 지진이란 무엇이냐? 지진이란 이렇게 땅이 움직이면서 발생된 진동이 퍼져 나가는 걸 지진이라 그러는데 이 지진 때문에 생겨난 이 진동을 우리는 지진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진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전파 속도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파 속도와 진행 방향. 자, 그래서 우리는 P파와 S파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P파와 S파의 특징을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여기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고체밖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P파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도달하게 되고 S파는 나중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까지. 자, 그럼 이제 이 P파와 S파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 내부 구조를 파헤쳤다.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각과 멘틀 사이에는 모호하다, 경계가 모호하돼서 모로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음악이 신나는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